안녕하세요. 오라클의 백정기 상무입니다. 오늘은 레질런트 ERP하고 앞당겨진 미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주제를 잡고 제가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좀 잘 들어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준비한 내용들은 오라클 내부 자료도 있지만 외부 자료인 UNN 및 산하의 그 밀레니엄 프로젝트에서 발간한 세계 미래 보고서, 김미경의 리부트, 그리고 포춘지에서 패널 디스커션한 자료를 검토해서 좀 제 구성을 나름 해봤고요. 귀중한 시간 도움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부제로 잡은 내용입니다. 세계는 이제 코로나 이전인 비포 코로나와 코로나 이후인 애프터 코로나로 구분될 것이다. 퓰리처상을 받으신 그 미국의 유명한 언론인인 토머스 프리드먼이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코로나 이후로 정말 많은 것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한 기업, 한 개인, 한 국가뿐이 아니고요. 전 세계적으로 변화하고 있고요. 그러한 것들이 이젠 남의 얘기가 아니고 제 주변 또는 제 가정, 또 제가 직접 체험하고 있습니다. 저희 자녀도 원격 수업과 등교 수업을 병행하고 있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재택근무와 사무실 근무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처럼 예전에 고객님들 모시고 진행했던 그 세미나들이 이제 웨비나 형태로 바뀌게 되고요. 심지어 그 유명한 BTS도 인터넷을 통해서 콘서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이젠 바뀐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주제로 잡은 레질런스하고 이제 앞당겨진 미래에 대해서 왜 이 주제로 잡았냐 하면,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에서 이런 변화되는 환경을 준비했던 기업들의 얘기들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제약이나 바이오 산업에서 원료들을 중국이나 인도에서 대부분 생산해서 조달을 해서 생산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기업들은 그 조달 채널을 다양화하고 있고요. 또는 미국이나 유럽 내에서도 한 개의 업체가 아닌 여러 업체를 통한 소싱하는 형태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 또 다른 내용은 앞당겨진 미래입니다. 요즘 많이 얘기 나오고 있는 인더스트리 4.0, 이머징 테크놀로지, 얘기된 지 꽤 된 얘기죠. 이미 3, 4년, 5년까지 이전부터 나왔던 얘기인데요. 사실 기술들은 이미 개발이 되어 있었는데 상용화에 좀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코로나가 닥치고 나면서 이 전 세계적인 마케터인 코로나가 이러한 신기술을 기업 또는 우리 생활에 반영해서 저희가 그 기술을 현재 사용하고 있고 바뀐 환경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첫 번째는 레질런스. 그럼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회복력, 레질런스는 개념이나 배경이나 어원, 이 용어에 대한 정의를 먼저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개념은 원래는 이러한 피해를 극복하기 위해서 시스템 기능을 회복하는 능력이라고 정의를 하고 생태학에서 발전된 개념입니다. 그래서 카타리나 같은 재난, 그리고 2008년의 금융위기, 일본의 원전 사고와 같은 재난 발생이 위험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저하를 시켰고요. 이러한 어원은 이제 다시 뛰어오르다라는 뜻의 라틴어 리실리오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개념이 약간 용수철을 같이 다시 회복이 되는, 그래서 이제 회복력이라고 한국어로 표현이 되고 있고요. 이런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면 초기 회복력 개념은 단순히 원래 상태로 되돌아온 개념으로 사용이 됐지만 오늘날에는 회복력의 개념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리로 돌아오는 개념에서 다른 시스템으로의 이행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확장이 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는 이런 피해를 반복적으로 발생시키는 기업 내 구조적인 문제점을 개선을 해서 다른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개념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당겨진 미래, 첨단 기술 활약한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요. 주로 이 내용들은 중국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드론을 통해서 저희가 정보를 공유하고 소독제 배포하고 또 의약품 배달을 하기도 하고 체온 측정까지 되었고요. 그다음에 로봇 배송을 통해서 병원 내에서도 의료진이 로봇에 물건을 놓으면 환자에게 비접촉식으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또 생명공학 기술 관련돼서는 이제 의료회사에서 면역 성분이 강화된 면을, 저희가 먹을 수 있는 면을 출시했고요. 자동차 제조업체와 아이폰 제조업체가 이제는 마스크를 생산합니다. 그리고 알리바바의 연구소에서는 인공지능 활용해서 CT 촬영한 결과를 가지고 96%의 정확도를 보유한 검사가 가능해졌습니다. 자, 가상교실도 1만 개의 초중고등학교, 500만 명의 학생이 원격 수업을 받고 있고요. 원격 근무도 가능해졌습니다. 알리바바의 딩동탭은 1000만 개가 넘는 회사의 사용자가 팀 채팅, 조직도, 전화 회의 같은 기능을 활용을 했고요. 텐센트나 위챗, 또 텐센트 미팅 수요가 급격히 증가해서 올해 2월 10일 같은 경우에는 기존 사용량 대비 10배의 사용량이 폭증하기도 했습니다. 무인 소매점 같은 경우는 2017년도에 마윈이 40억 위안을 투자하면서도 손해를 봤던 비즈니스인데 이제는 셀프 서비스로 체크아웃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바뀌고 있고요. 또 다른 회사는 시노백 주유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온라인 구매를 하게 되면 주유소에서 식료품을 자동차 트렁크에 이제 넣어주는 서비스까지 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마찬가지로 스마트 시티 관련돼서 실시간 정보를 전국의 도시와 병원에 대한 정보들을 공개를 해서 이런 코로나 대응을 할 때 첨단 기술들이 여러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The New Rule for Resilience Finance and Operation. 이 주제를 갖고 포춘지에서도 여러 고객사 CIO, CF를 모시고 패널 디스커션이 있었고요. 내용을 보시면 이러한 위기가 결국은 어떤 기업들이 다시 회복하고 보다 나은 발전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험과 같은 것이다 라는 말씀을 또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경제 침체,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과거에 성과를 냈던 기업들은 무엇이 달랐나? 맥킨지에서 2007년부터 11년까지 조사한 자료를 좀 살펴보면요. 이 레질런스하냐, 넌 레질런스하냐 회사에 대해서 비교를 한 내용입니다. 세 가지를 요약을 하면 첫 번째는 레비뉴에서 30% 이상 증가를 했다. 두 번째는 또 오퍼레이션 코스트에서 3배의 절감 효과를 봤다. 세 번째는 경제 위기, 경제 침체 시기에 사업 분할이나 매각 같은 것들이 39% 정도 더 일어났었고 활발히 회복기에는 기업 인수 같은 것들이 12% 좀 더 활발히 이루어졌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이머징 테크놀로지, 신기술들을 도입한 회사들, 왼쪽에 보시는 인공지능, 머신러닝, 블록체인, VR, AR, IoT 이러한 기술들과 인더스트리의 기업들이 결합을 해서 어질리티한 회사가 됐을 때 재무적인 성과가 2배 이상 더 높은 위치에 있을 수 있다라는 보고자료도 있습니다. 오라클 고객사인 타이탄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요. 타이탄은 타이어하고 그 휠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공장에서 컨트롤 강화나 그 글로벌 트랜스퍼런시, 투명성을 강화시켜서 왼쪽에 보시면은 더 줄어든 부분은 IT 서포트나 메인터넌스 코스트를 50% 정도 절감했고요. 그 다음에 적시에 마감을 할 수 있었고 판관비를 11%에서 18%까지 절감할 수 있었다. 그리고 좋아진 부분은 사반스 옥슬리 관련돼서 컴플라이언스가 더 강화됐고 운전자본의 최적화도 이룰 수 있었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웨스턴 디지털 사례입니다. 제가 예전에 세미나에서도 많이 말씀드렸던 사항인데요. 간략하게 요약하고 이제 실제 웨스턴 디지털의 CIO인 스티브 필포트의 짧은 동영상도 같이 보시겠습니다. 잠깐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스티브는 그 웨스턴 디지털 말고 HGST, SSD 3개 회사를 통합하는 중책을 맡고 있었고요.
이 3개 회사는 저희가 생각하는 이제 작은 회사가 아니고 3개 회사 모두 포춘 500대 기업에 들어가는 굉장히 큰 회사였고요. 웨스턴 디지털이 2개 회사를 M&A 하면서 통합의 과정이 이루어졌고, 그렇게 했을 때 웨스턴 디지털은 오라클 제품을 사용하고 계셨고, HGST하고 SSG는 SAP의 온프라미스 제품을 쓰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이제 정말 대단하게도 프린서플, 원칙을 하나 정하신 게 모든 시스템을 확장 가능해야 한다라는 전략하에 도입을 결정을 하셨고, 추진 전략은 각 단계별로 재무의 통합, 그다음에 간접 조달, 그다음에 주문 이행, 그다음에 생산 및 물류 제거 관련된 것들을 이렇게 단계적으로 어프로치 하셨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점은 ERP 표준에 맞추어 구축 사용하는 바닐라 임플리멘테이션 방법을 적용하셨습니다. 추가 개발이나 커스터마이제이션이 없다는 말씀이죠. 이 얘기에 관련된 내용을 실제 그 스티브를 통해서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pandemic has stressed the technology and IT solutions that power our companies. But more importantly, it's also stressed those systems that we rely on to enable a productive remote work from home capability. What was interesting for Western Digital was that prior to the COVID event, as we were integrating Western Digital, HGST, and SanDisk, as part of that integration activity, we consciously chose to architect our cloud, communication, and collaboration tools to scale. So what that meant was within days of initiating the work from home, we had some of our tools scaling 4x to 15x their pre-COVID usage volume. And I think this is where some companies may have struggled, but the cloud architectures that we had deployed allowed us to handle that volume and keep operations running. What's kind of funny is we originally built all those tools so that we could scale for acquisitions. On day one of an acquisition, you want the acquired employees to be in your system. Well, as it turns out, that scaling works well for responding to a pandemic also. 예, 스티브의 얘기를 들었고요. 제가 간략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웨스턴 디지털은 그 거대 기업 3개사를 통합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확장 가능한 시스템 구축을 하는 전제하에 진행을 했고요. 사실은 인수하는 회사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이런 그 스케일러빌리티를 갖고 있는 레질런스한 ERP를 도입을 해서 구축을 했는데,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이런 코로나 같은 환경 변화에도 유연하게 대응을 할 수 있었다는 게 핵심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그 레질런스 파이낸스하고 오퍼레이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개의 이제 빌드 오퍼레이셔널 레질런시, 운영 쪽에서 그런 회복력을 갖춰야 되는 부분, 그리고 어질리티를 갖고 고성과를 내는 부분, 그리고 증명된 파트너와 함께 성장해야 된다는 세 가지 내용이고요. 먼저 이제 빌드 오퍼레이션 레질런시를 보면은 지속적인 계획과 포캐스트, 그 다음에 마감하는 부분, 그리고 프로세스들과 데이터는 항상 연결돼야 되고요. 두 번째 보시면은 코스트 관련돼서는 자동화해서 관리를 하거나 생산성을 높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러한 결국 오퍼레이션은 서플라이 체인과 연계돼서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먼저 보시면은 이러한 내용이 진행이 되려면 하나의 솔루션, 그 다음에 통합된 조직 체계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고요. 보시면 엔드투엔드 비즈니스 오퍼레이션이 연계되어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새로운 신규 사업 모델을 론칭을 할 경우도 있을 거고, M&A를 인수를 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사업 분할을 통해서 진행을 했을 때도 이러한 것들이 기반이 돼야지 진행이 되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서플라이 체인, 재무,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 영역, 그 다음에 인사관리 영역, 그리고 가운데 있는 신기술들이 다 인베디드 돼서 모든 프로세스와 데이터들이 처리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은 그러면 스마트 워크를 하기 위해서는 인텔리전트 솔루션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필요한지. 그래서 보시면은 우리가 취해야 될 액션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성장 가능성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고 조직이 레질런스 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들이 한 화면에서 인사이트를 제공해야 되고, 이러한 것들은 클라우드 기반의 여러 가지 기술들이 단기간 내에 업데이트돼서 고객이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되어야지 이러한 것들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무 프로세스를 잠깐 살펴보면, 오늘날 저희가 마감을 하기 위해서 장부 마감하고 조정 작업하고 실제 마감한 다음에 연결 재무제표 작성하고 실제 공시까지 진행돼야 하는 단계가 많다라고 하면, 이제 AI 드리븐 퓨처는 지속적으로 가상으로 마감이 돼야 되고, 거기서 발생하는 익셉션들을 잘 관리하고 조치를 한 이후에 마감을 하고 이제 안전하게 그 재무 공시 정보가 배포되도록 해야 되는 3단계로 줄어든 방향을 가지고 발전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모바일도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모바일 구매, 그 다음에 모바일 익스펜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임직원들이 상용하는 영역이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저희가 보다 나은 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플랜 버짓 앤 딜리버리도 저희가 전략적 계획을 가지고 이 계획이 예산과 물려서 그 다음에 환경이 변화하는 조건들에 대해서 왓이프 시나리오를 가지고 모델링을 해서 여러 가지 아웃풋을 갖고 저희가 어떤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지가 지원이 돼야지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레질런스 용어의 개념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구조적인 문제점이나 저희가 리스크를 갖고 있는 부분들이 저희가 관리할 수 있어야 된다. 밑에 나와 있는 예는 구매를 위한 소싱부터 실제 레퀴지션 만들고 구매 오더 만든 다음에 입고 잡고 인보이스 처리하고 지급하고 이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게 되면 저희 업무가 구분이 돼 있어야 되죠. 고객 정보를 관리하는 분과 실제 그 고객에게 구매 주문을 하는 것들이 분리되어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또 모니터링 해야 되고요. 그런 것들이 반복적인 구매 행위가 있을 때 어떻게 게더링 해가지고 저희가 조치를 해야 될 건지, 이러한 것들이 일련의 과정들을, 리스크 포인트들을 쭉 저희가 모니터링하고 조치를 할 수 있는 것들이 관리가 돼야지 실질적으로 레질런스한 이제 ERP를 도입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고객 사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포메티카입니다. 소프트웨어 회사고요. 마사 데이터 관련돼 가지고 굉장히 유명한 회사죠. 31개 국가에 대해서 프로세스 표준화하고 어플리케이션 도입을 하셨고요. 효과를 보면은 밸리데이션율 92% 절감, 그다음에 캐시 어카운트를 90% 줄이셨고, 그다음에 조직 코드를 57% 줄였고, 추가 개발한 리포트를 75% 정도 줄일 수 있다는 결과가 있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웨스턴 디지털의 CIO인 스티브가 파이낸스 레질런시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동영상을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This isn't just about building finance resiliency. I know that's kind of what we're talking. It's also about building financial agility and innovation within our company. So if I take a look at a couple things, we've been on the Oracle Cloud ERP platform for about 3 years. First thing I'll talk about is system updates. We made the decision to go plain vanilla with our cloud ERP implementation. So no customizations. And that decision to go plain vanilla has enabled us to consume about 12 updates in the 3 years that we've been live. I've never done 12 updates in 3 years to an ERP system ever. And I'm not sure I know of any other company that has. But that ability to do timely updates like that gives us new financial functionality on a much more frequent interval. The second thing that I think I'd mention is, we'll kind of call it that nimbleness of data. We use this journey to unify our disparate platforms from the previous acquisitions into what we call an always-on data warehouse. And this provides near real-time data access.
kind of that unified cloud platform has allowed us to eliminate duplicate processes, improve financial and operational visibility, and create that platform for future growth. And since standardizing on those processes, we've significantly reduced our data warehouse refreshes from well over 8+ hours to now under 20 minutes, and leveraging kind of this near real-time reporting and operational capabilities. And we've seen numerous times where this type of resilient financial platform has helped us manage through disruptive events. I know we're calling it resilience. Tina Mashiko in our finance uses the term quick pivot. And I can think of a quick pivot instance where we had both simultaneous issues around trade embargoes and restrictions and issues in our fab manufacturing plant. And we use the agility of the cloud platform and that nimble access to data to mitigate the potential negative impact of dealing with both of these simultaneous trade, embargo, fab issues. Another instance I can think of is we use for supply redeployment. All of the uncertainty that's going on out there around transportation and supply issues, and now we have a platform that enables us to plan and reroute during these unpredictable times we're in right now. So, 예, 스티브가 얘기한 그 Finance and Operation Resilience 예를 좀 살펴보셨는데요. 이렇게 레질런스를 갖고 있으면 저희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대응을 쉽게 잘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Outperform with Agility인데요. 저희가 비즈니스를 발전시키거나 어떤 시장 상황에서도 이런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 민첩성하고 그다음에 인사이트를 어떻게 확보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변화하는 환경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가능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모델링을 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그 결과가 어땠는지를 비교해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얘기되고 있는 이런 최신 기술들이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이러한 환경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왼쪽에 이제 멀티 데이터 소스라고 하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저희가 머신러닝을 가지고 어떤 분석을 해야 된다고 하면 사내에도 데이터들이 많이 있지만 사내 말고 그 외부에 있는 정보들, 환율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이자율 같은 경우, 그다음 미국 같은 경우는 그 SEC 파일링 관련된 사항들, 이런 사항들을 통합을 해서 머신러닝이 인사이트를 제공하고 플래닝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돼야 되는 환경이고, 이러한 것들이 가능할 때 오른쪽에 보시는 저희가 어자일 플래닝이 여러 영역에서 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저희가 재무팀에서 보면은 데이터의 수정이나 보정 작업들에 대해서 많은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 오늘날은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해서 이제 저희가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한 부분에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하고 계시죠. 향후에는 이 두 가지들이 계속 줄어들고, 재무팀에서는 우리 회사의 전략적 방향성을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민첩성과 인텔리전스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고성과를 내는 그 기업들을 보면, 그다음에 재무와 운영에서의 에러를 36% 정도 줄였고, 그다음에 재무 예측의 정확도가 32% 정도 향상이 됐고요. 그리고 애뉴얼 레비뉴도 58% 정도 빠르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불확실성이 있는 환경에서 시나리오 모델링을 해서 어떻게 우리가 지속 가능한 기업, 지속 가능한 플래닝을 할 것인가, 그래서 어디에 우리의 캐시를 사용하는 것이, 현금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베스트이고, 어려운 상황이 됐을 때 어떻게 회복하는 모양새로 갈 것이며, 이러한 것들이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런 시나리오 모델링과 결과치를 가지고 분석을 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레질런스 파이낸스 앤 오퍼레이션을 위해서 마지막 단계는 이러한 앞에 두 가지를 위해서는 저희가 검증된 파트너와 함께 같이 성장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려면 그런 파트너들은 혁신적인 파트너여야 되고요. 그리고 수많은 고객 사례를 갖고 경험을 갖고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모든 조직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연한 클라우드가 제공되고 활용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객의 밸류는 과연 어디 있느냐? 그 고객이 밸류는 저희 업무뿐 아니라 미들웨어나 인프라스트럭처까지 컴플리트한 영역이 제공이 돼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말씀드렸던 이러한 신기술, 혁신을 갖고 있는 기술들이 빠르게 적용할 수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는 환경이 되어야 될 것이고요. 검증된 파트너, 경험을 가진 파트너를 통해서 구축을 해서 저희가 이러한 것들을 흡수를 하고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라클의 클라우드는 현재까지 나온 것 중에 최고라고 할 수 있죠. 인사 부문, ERP 재무 구매, 프로젝트 관리, 그리고 성과 분석 영역, 그 다음에 리스크 관리, 그 다음에 공급망 영역까지 모든 업무를 제공을 하고 있고, 기반 기술을 보면은 휴먼 인터페이스, 모바일, 보이스, 그 다음 챗봇, VR, AR, 그리고 이런 프로세스에 인베디드 된 AI를 통해서 인사이트를 도출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라클이 리더로서 인지되고 있는 부분들이 지금 보시는 가트너 자료를 보시면 항상 최상단의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혁신적인 기업으로 고객에게 가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라클은 해마다 6빌리언이 넘는 금액을 R&D에 투자를 하고 있고요. 49,000명이 넘는 개발자들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고객들도 7,100개가 넘는 고객사를 갖고 있고 고객사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여러 인더스트리의 저희 고객사, 대표적인 고객사만 줄여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고요. 이렇게 오라클의 클라우드를 도입을 해서 그럼 가치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를 살펴보시면 마감 프로세스의 향상이 50%, 생산성 향상 51%, 그리고 리포팅과 관련된 생산성이 51% 정도, 그 다음에 추가 인원을 증가시키지 않고 스케일업을 통해서 커버된 부분이 26%, 또 절감된 부분을 살펴보게 되면 타임 투 마켓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시간을 줄여서 20% 정도 절감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비용의 73%를 절감을 할 수 있었고, 유지보수 비용을 51%까지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요약을 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처음에 레질런스하고 앞당겨진 미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레질런스한 ERP와 앞당겨진 신기술이 반영된 미래를 함께 하시려면 저희 오라클과 함께해서 불확실한 환경에 대해서 보다 나은 대응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